정확한 통계를 좀 알기 위해서 10년 전에 우리 중앙암등록본부라고 암센터 내에 속해 있는 국가기구가 있는데 거기가 매년 이제 그 암의 발생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도 자료를 올해 1월에 발표했는데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한 5천 명이 조금 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는 한 2,6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암 환자가 많이 늘은 거죠. 신장암이 많이 늘은 겁니다. 근데 이제 늘어나는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에 되게 환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정상이 없는 초기 환자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거는 각종 이제 복부 쪽 영상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빈도가 늘어난 거고요. 100%로 봤을 때 전체 환자를 80% 정도는 우연히 발견되는 초기 환자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거죠. 대부분 그런 환자들은 완치될 찬스가 많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피를 걸러서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노폐물을 이제 배설하는 거죠. 소변을 만들고 거기 안에 이제 필요 없는 것을 분비를 시켜서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의 세포의 기능을,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각종 그런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몸 안에 이제 그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도와주는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좀 전에 이제 설명했듯이 신장암은 신장에서 생기는 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장의 그 소변을 만들어내는 살 부분, 실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신장의 살 부분에서 생기는 신세포암이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10%는 소변이 모이는 곳, 신우라는 곳에서 발생을 하는 게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두 개가 이제 성인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신장암이고요. 신장암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세포암은 또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세분화됩니다. 통칭적으로는 이제 신세포암이라고 하지만 가장 흔한 거는 투명세포암이라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가 이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세포 핵 외에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왜 투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투명세포암인데 신세포암의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한 10%가 뭐 유두상 세포암, 유두의 모양처럼 보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혐색소 세포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색소를 싫어한다는 건데 그 색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조직 검사를 들어가면 염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염색약에 대해서 염색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게 10% 정도를 차지하니까 나머지 한 1% 이하는 굉장히 다양한 세포의 형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드문 형태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투명세포암, 그 다음에 유두상 세포암, 혐색소 세포암 세 가지가 거의 98%, 99%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암의 이제 초기 증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은 혈뇨,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의 통증, 종양이 커지니까 옆구리를 압박을 해서 통증을 생기게 하고 또 하나는 혹이 만져집니다. 혹이 만져질 정도면 그럼 병이 굉장히 진행이 된 거겠죠.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그런 증상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은 요즘은 한 거의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데 뭐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아니면 뭐 속이 안 좋다거나 이런 장에 관련된 증상 때문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신장암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혈뇨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장의 모양을 잘 보아서 혹이 있는지 있으면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커져 있고 주위로 전이가 되어져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영상 검사가 초음파,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그러죠. 단층 촬영이라는 거는 단이라는 게 자를 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한 4mm 내지 5mm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층 촬영이라고 하고 MRI, 자기 공명 영상 검사라고 그러죠. 그 세 가지 검사가 그냥 대표적인 그런 신장암을 알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질 때는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신장 기능이 많이 망가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이 있어서 부종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거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세 가지 증상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붓는 거는 신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인데 종양으로 오는 환자들은 신기능까지 떨어진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 별도의 증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장암이 이제 우리가 강하게 의심이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상황일 때는 환자의 이제 병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1기, 2기, 1기, 2기는 사이즈를 7cm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3기는 이제 콩팥을 약간 벗어났지만 다른 데로 전이는 안 한 거고 4기는 주위에 임파선에 가거나 아니면 폐, 뼈, 간 이렇게까지 가 있는 걸 4기라고 하고요. 1, 2, 3기까지는 대부분 수술을 합니다. 1기, 2기는 수술하게 되면 예후가 굉장히 좋고 재발을 잘 안 합니다. 특히 1기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하는 확률이 5%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2기도 뭐 한 10 내지 20%에서만 재발을 하고 반면에 3기 정도만 되면 거의 50%에서 재발을 해요. 예. 그렇게 하고 4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퍼져서 발견이 되는 경우니까 이건 완치는 사실 아주 힘들다고 보고 전이가 된 부위가 많지 않을 때는 수술을 해서 항암 치료나 이런 걸 바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늦춰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너무 많이 전이가 된 경우에는 신장암에 대한 조직 검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건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한 몇 가지 세포의 형태가 있다 그러죠. 형태에 따라서 쓰는 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4기 암들은 기본적으로 약을 쓰는 게 원칙이고 약을 어떤 거를 쓸 건가를 알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 그리고 혈뇨나 뭐 통증이 있어서 완치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증상을 덜어주기 위해서 콩팥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칙은 요즘은 4기 때는 가급적이면 수술하지 않고 조직 검사 후에 바로 약을 쓰는 게 원칙이고 초기 환자들은 거의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콩팥 기능도 잘 보존이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콩팥이 기능을 잘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한 걸 못 느낍니다. 수술 후에 이제 초기에 조금 이제 수술에 관련된 통증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후유증이라는 거는 이제 뭐 콩팥을 하나를 다 없앴을 때 나머지 하나가 이제 기능을 잘 못하면 기능이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 투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콩팥 기능을 안 좋게 하는 대표적인 병들이 당뇨, 혈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특히 이제 그런 게 있는 환자들한테는 콩팥 기능을 가급적 많이 보존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수술 후에 이제 본인의 이제 몸 상태를 좋게 잘 관리를 해야 아무래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한 이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건데 그건 결국은 본인이 좀 비만하면은 살을 좀 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건강한 이제 식습관을 유지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걸 피는 분들은 검연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4기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막 불필요하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먹는 것보다는 의사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약을 제대로 먹고 그다음에 검사나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하는 그런 거가 중요하죠. 콩팥이 특히 이제 하나밖에 없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은 콩팥이 기능이 오랫동안 잘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는 짜게 먹지 않고 고기를 많이 먹는 거를 좀 제한을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콩팥에 좀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 외에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는 예를 들면 뭐 신선한 과일, 야채를 많이 먹고 그 외에 너무 이제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한다. 그런 일반적인 뭐 주의사항 정도면 됩니다. 사실 신장암에 아주 특별히 더 좋은 음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근거는 어떤 임상 연구를 통해서 논문에 다 이제 출간이 되고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예, 질병 왜냐하면 이런 암이 걸리는 게 이게 몇 달 만에 걸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걸리기 때문에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그거를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하려면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객관적인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신뢰는 하지는 않죠. 예. 원인은 예를 들면 뭐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병이 생기는 거가 되는 건데 신장암은 그런 것보다는 신장암이 걸린 환자들하고 걸리지 않는 환자들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좀 신장암에 잘 걸리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흡연입니다. 그리고 비만, 그리고 혈액투석을 오래 하면 신장암이 잘 걸리는 그러한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투석을 이제 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콩팥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암이 생기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하나의 또 위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먹은 환자들이 이 신장암의 발병 위험이 좀 더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 있는 환자들이 신장암이 생긴 환자들은 아주 극소수죠. 그렇지만 신장암 환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이제 그 세 가지 흡연, 비만, 고혈압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장암이 없는 사람들보다 빈도가 높습니다. 유전적인 게 있는데 유전적인 거는 이제 뭐 결절성 경화증이나 아니면 폰 힐펜 린다우 그런 병이라 해서 굉장히 특수한 병이고 그거는 이제 유전을 받기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암이 20대부터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전체 환자들의 한 2, 3%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내서 운동을 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30분 이상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 유산소 운동이죠. 대부분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러닝머신에서 좀 뛰고요. 근육 강화 운동을 이제 아파트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같이 해주죠. 이제 3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번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1번 내지 2번 정도는 합니다. 이제 주말에 그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으니까. 사실 나도 약간은 좀 과체중이어서 체중을 좀 더 이제 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모임이 많아서 쉽지는 않죠. 가급적 좀 그런 회식할 때도 좀 적게 먹으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되게 소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 때는 가급적이면 배부르지 않게 먹고 이렇게 소식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죠. 좀 다양하게 골고루 이제 먹는 거를 좀 선호를 하고요. 저는 이게 정기적으로 먹는 거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안 먹죠. 눈이 안 좋아서 루테인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걸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좀 먹다가 누가 선물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신장암은 전체적으로 빈도는 우리나라에서 남녀를 합쳐서 한 11위 정도 되는 암이에요. 흔한 암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분들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암은 아닌데,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이제 좀 할 때 항상 복부 초음파를 해서 이제 스크리닝 검사죠. 그 복부 초음파를 해서 꼭 콩팥을 한번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보는 거가 혹시나 이제 이 신장암이 생길 때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그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를 하는 거. 사실 요즘 비만이 가장 큰 문제니까 비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가 제일 클 거고요. 암에 걸린 분들은 1, 2, 3기는 우리가 이제 수술해서 얼마든지 완치될 수가 있고, 재발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재발하더라도 많이 재발하지 않으면 또 그걸 수술을 해서 또 완치시킬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 사기암은 완치는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요즘은 신장암 치료에 대한 항암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 사이는 농담으로 환자보다 약의 종류가 더 많은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신장암에 잘 듣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이 1차 약제, 2차 약제, 3차 약제, 4차 약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사기암이라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그 적극적으로 해서 치료에 임하면 또 어떤 분들은 사기암이지만 5년 이상씩 약으로서 잘 조절해서 계속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